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밤사이 고인의 빈소엔 동료 배우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빈소가 발견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현장 고인과 장례 조정석 씨.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손입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가 돌연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들도 이미 보도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듯이 배우 이선균 씨는 최근 마약 복용 혐의로 지난 수개월 동안 그 지리한 경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 불려 나간 거지요. 수많은 기자들의 질문 공세와 사회적 여론의 비난을 받으며 감내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는 마약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몇 주 전 한국 경찰의 이선균 씨를 비롯한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과 관련된 무리한 강압 수사가 자칫 인권유린과 한국 사회의 마약 중독 치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결국 저의 이런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12월 27일 이선균 씨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그로 인해 쏟아져 나오는 사회적 비난 여론이 그에게 감당치 못할 억압감으로 짓누르면서 급기야 그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에 비극에 이르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 한국 정부의 잘못된 마약 정책의 민낯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비보를 접하고 그의 영정을 찾은 많은 동료 배우들도 이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고 있는데요. 배우 이지훈 씨는 어지럽고 무섭다. 본인이 겪어보지도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의 말, 정말 공정할까? 평등할까? 뉴스, 유튜브, 부풀려진 소문, 그놈의 네티즌, 마녀사냥, 누가 누굴 평가하는가? 본인들은 한 점 부끄럼 없이 잘 살고 있는가? 그만 몰아세워라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나는 한국 사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뭐 어느 특정인을 지목해서 그 사람 매장시키고 보는 아주 못된 사회적 심리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며 누구라도 한번 그 네트워크에 걸리게 되면 가차없는 비난과 욕설에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한국 정부의 마약 정책에 대한 무능력, 무지의 소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마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마약이라는 단어는 한자에서 비롯됐는데요. 글자 그대로 사람의 정신세계에 마법을 부리는 약물이라고 보아야겠지요. 사람의 오감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며 제정신에서 벗어나게 하며 혼돈과 착각의 정신세계로 빠뜨리고 말지요. 일반적으로 마약 사용자들은 현실의 세계에서 느낄 수 없는 쾌락과 환각, 자기도취 또는 참을 수 없는 신체적인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잊게 해주기도 하는
일종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약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중독으로 빠지는 또는 신세 망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기간 남용을 지속했을 때 그 마약의 효과에 길들여지며 의존 심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지요. 술보다는 일반적으로 매우 빠르고 강력한 갈망을 유발하기 때문에 마약이 그만큼 사람의 모든 삶의 기능을 빼앗아 버릴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미 마약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정책이 올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한국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는 그런 자화자찬의 시대는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마약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특정한 부류의 그런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누구든지 원할 시 밤거리의 어느 우범지대에서 쉽사리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끔찍합니다. 이때 한국 정부의 마약 정책은 어떻게 가야 할까요? 지금 몇몇 대형 전문병원에서 입원 치료하는 제도 가지고 현재 쏟아져 나오는 중독자들을 그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약 사용자들은 모두가 다 중독자들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에서 사용하는 초기 단계의 사용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해야 되는 것일까요? 지금 한국 정부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중독 치료 전문가 육성 방안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마약 중독 치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식과 노력은 아주 초보적 단계이며 전문성과 표준화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마약 사용자들에 대한 국가 정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또 연구와 치료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국가는 국가대로 또 중독 상담을 한다고 말하는 의사와 전문 상담인들은 그들대로 정말 여러 의료 선진국들의 정책과 치료의 노력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를 열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우리도 합리하면서 있다가 이런 비극적인 사태까지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한동훈 씨가 법무장관으로 재직 시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과도할 정도로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지요. 그 결과가 오늘의 사태를 가져왔을까요? 경찰과 검찰은 마약 사용에 대한 의혹만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잡아다가 그야말로 족치면 무슨 수가 납니까? 그 족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어린 시절 부모들에게 너무도 많이 혼나고 자라서들 그럴까요? 일단 마약을 사용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그들을 다시는 못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정책을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마약을 제조하거나 거래 또는 소지하고 있는 행위를 발견하고 증거를 확보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후진국인 중국에서는 마약 거래에 걸렸다면 사형도 불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또 사법부에서 솜방망이 하면서 누가 언제 사용했다더라 하는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증거도 없이 너 했어? 안 했어? 하면서 옛날 그야말로 남영동에 끌고 가서 물고문했던 그 못된 버릇을 못 버리고 사람의 어쩌다 한두 번의 실수를 엄벌하겠다며 문책하고 기어이 처벌을 하려 하는 이 잘못된 그런 정책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오랜 마약 정책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 마약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마약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서 증거가 없을 땐 설령 그 사람이 체포 당시에 마약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건하지 못합니다. 마약의 그 투약 역시 증거 위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그런 사법제도지요. 다만 마약 사용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어떤 사회적으로 해악을 가했을 때 그것이 범죄의 요건에 해당되는 거지, 단지 마약 사용의 정황과 소문에 근거한 경찰의 개입은 인권에 대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마약 사용으로 인해서 초래한 범죄 행위, 타인에 대한 피해가 없다면 당연히 피해자는 사용자 본인이 되는 거지요. 피해자를 법적으로 간섭하고 처벌하려는 그 근본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회적 경각심일까요? 또는 개인이 스스로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일까요? 사실 엄격한 교육과 치료 외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음을 이미 많은 나라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약 사용의 근절은 오직 전문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 도와줄 수밖에는 없다고 하는 그런 법적, 의료적,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약 사용은 인간의 자율적 선택일 수밖에는 없는 오늘날의 현실일 뿐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적극적인 교육과 치료의 개입을 통해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한국 정부나 중독 치료의 전문 체계에서 다음과 같은 시스템 구축을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첫째, 국가는 술을 비롯한 일체의 약물의 오남용, 그리고 중독에 대한 시민교육, 예방교육, 조기 개입, 그리고 치료와 회복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법으로 정하고, 일단 마약류에 노출된 사람들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개인의 신상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주는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타의 의료정보도 사람들은 좀 가리고 싶은 자기만의 비밀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중독 심리에는 사람의 수치심이 굉장히 깔려 있습니다. 나는 절대 무엇에 중독되어 있지 않아 라고 하는 자기 부정의 심리가 굉장하지요. 그런데 이런 심리를 만천에 공표하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그것도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수치심은 엄청나게 큰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제가 오랜 세월 정말 한국 정부 관련자들을 만나고 강조했던 부분이지만, 중독이 과연 무엇이고 또 이를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배우고 임상훈련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절실하다는 거지요. 그러나 현실은 정규과정을 통해서 중독을 연구하거나 현장에서 임상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대학이나 여타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단지 기존의 심리상담가나 가정상담가 등이 병행하는 아주 단편적이고 초보적인 중독치료 프로그램만이 존재하는 그런 한국의 현실이 정부는 정부대로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지금 확산되는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정신의학계에서는 중독 상담은 정신병원에서 의사들 중심으로만 해야 한다는 전통적 이권 카르텔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한국인들이 이 중독이라고 하는 이미 이 막강한 질병의 희생물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한 나라의 중독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전문적인 교육과 라이센스, 그리고 예방교육, 조기 개입, 외래 환자 치료, 입원 환자 치료, 장기 재활 프로그램, 사회 복귀 훈련 등 다양한 레벨의 지원 정책의 발달만이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양한 치료기관들의 서로에 대한 인정과 존중, 협력이 가능할 때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비로소 중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로 전환되어 갈 수 있습니다. 마약사범은 일단 구속하고 병원에서 감금 수용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여타 질병을 치료하듯이 국가나 사회가 그들이 안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하다 보니 좀 장황했습니다만 이번 이선균 씨의 자살은 오늘 한국 정부의 마약 정책의 무지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말하듯 그저 단순한 호기심에서 서너 번 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전문 상담가에 의뢰해서 치료를 권유하는 수순이 필요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한국 시스템에서는 과연 이 정도의 마약 사용자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치료할 수 있는 정부가 승인한 표준화되고 전문화된 적절한 치료 리퍼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못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신문 방송에서는 그를 향한 애도의 물결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뒤늦은 그의 착한 성품과 인성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요. 도대체 한국 사회는 왜 이렇게 때늦은 후회라든가 인명피해가 난 다음에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정서가 언제까지나 재생산되고 있는 걸까요? 이번 기회에 한국 정부나 또 중독 상담을 하고 있는 이 전문인들의 각성과 함께 이제부터 어떤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인지 진지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자신의 이기심을 거두어내고 서로 협력하는 마인드를 통해서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한국의 마약 광풍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잘못된 정부 정책의 미숙함으로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운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씨의 명복을 빌며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한국 사회의 마약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과 치료, 그리고 전문적 회복 프로그램을 육성함으로써 이선균 씨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전환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 새해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이었습니다.